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우리 쇼곤니들 날아다니죠. 그쵸? 이렇게 접시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 동그랑 너무 귀엽습니다. 그쵸? 요새 이제 큰 애들 또는 고가 애들이 이제 막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두 가지신 것 같아요. 조금 어항이 작으니까 이제 좀 고퀄리티의 이제 베이비들을 유전자적으로 베이비들을 내가 키워가면서 조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퀄들을 큰 어항을 두시고 좋은 애를 좋은 거다라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작은 아이들은 수지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네 이모님들이 막 옛날 금붕어 그냥 막 키워도 되던데 하시는데 조금 더럽거나 뭐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편이에요. 작은 애들은. 왜냐면 물량도 작고 산소 사용도 좀 작아요. 근데 큰 애들은 수질이 바뀌면 조금 예민합니다. 얘들 어제 이제 여기도 이쪽 지방도 비가 와가지고 알을 싸서 원래 3마리 4마리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자에 합사를 시켜놨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녀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 중인데요. 큰 아이들의 가장 기본은 이제 수질을 타기 때문에 물 환수와 그 다음에 어항을 옮겨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 애들은 실제로 뭐랄까 집에서 이제 여분 어항이 없을 때는 옮기시는 게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약욕을 한다고 애를 꺼내시거나 그러시면 좋지 않아요. 계속 조물대거나 막 하실 때 이제 뜰채로 뜨시거나 손으로 잡거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분 큰 항, 2자 이상 되는 항들이 비어 있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게 여의지 못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을 갈아주실 때 50%씩 막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편한 짓이지 물고기한테는 독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실 때 쉬는 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오전에 한 10% 20% 그죠? 수위에 이제 10% 20%를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3, 4시간 뒤에 오후나 뭐 저녁 때쯤에 다시 10% 20%를 갈아주십시오. 그게 나아요. 애들한테 50% 이상의 물을 갈면 이 어항은 새 어항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역이는 물이 이제 많이 달라지지 않기 위한 미생물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을 하지만, 이게 환수를 해주면 물은 어차피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 산소 포화도하고는 많은 영향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죠. 물이 찰랑거림이나 해서 이렇게 녹아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포기를 시키고 환수를 공급까지 공기를 공급해가지고 산소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특히나 28도, 30도 높은 거리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물을 끓여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하거나 물이 튄다고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큰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산소는 기본입니다. 금어 전문점에서는 외역이보다는 산소기를 달아주는 것들이 그거예요. 외역이는 그냥 물의 수질 안에 있는 뭔가의 그 항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얘네들의 산소 공급을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역이를 다셨다고 하더라도 제발 디퓨저나 또는 저렇게 산소 여과기 정도 하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 키트 쓰시면, 우리 손님들은 수질 키트엔 안 잡히는데 얘가 자꾸 죽어나가요 그러시는데, 뭐냐면 수질 키트에서 맨날 오염도만 체크를 하세요. 근데 너무나 깨끗한 물은 원래 미생물이나 물고기가 살 수 없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깨끗하면 좋잖아.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지 결벽증 비슷하게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항 관리를 금어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사자에 한 마리를 넣으시는 게 낫죠. 금어들은 워낙 먹고 싸고 점액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그 열대어 수초왕처럼 청렴하거나 깨끗하고 쨍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펀지 여과기를 작은 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해주셔야, 부유물이라고 하죠. SS라고 하는데 저도 전공입니다. 수질이. 그래서 이 물 안에 있는 그 얘네들 사료 먹는 거, 찌꺼기, 그 다음에 막 저 밑에 똥,
그 다음에 입으로 먹고 뱉고 하는 흑자의 뭐 입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뭐라고 할까, 탱크항의 그 물때 이런 것도 얘네들 피부 표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약육에 자꾸 인터넷 정보를 막 하셔가지고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키우는 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사육자죠. 사육 정보에 대한 것만 하셔야지 자꾸 치료 목적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이 아이들의 사육 환경이 좋은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과 그 다음에 물 환수 주기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그 타이밍을 조금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실제로 아프더라도 나중에 약을 썼을 때 분명히 견뎌요. 근데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은 견디지만, 이게 아픈 아이는 약을 쓰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막 장염 걸린 사람한테 뭐랄까, 기름진 밥을 주면 탈이 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거를 주는 거? 제가 말이 꼬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을 쓰실 때는 반드시 수족관 사장님이나 이제 요즘 보시는 어의사님이나 이렇게 반드시 이제 조언을 얻되,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환경에 대한 여과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진짜 크기의 덩치 사이즈, 그 다음에 수온, 환수 주기, 같이 들어갔던 아이의 뭐 그런 것들 알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을 항상 조금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게 집에서는 어항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한 마리가 아프면 신경 쓸 일이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어항을 또 정리하러 갑니다. 안녕. 다들 오늘 주말인데 잘 보내십시오.